2016년 3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자, 즐거운 시사브리핑 시간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동아일보를 보면서 이제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천 충돌 기로에 선 김무성. 어제 최고위 거부하며 공천 제동, 친박 측의 사과 요구도 수용 안 해. 김 실질적 반격 카드 거의 없어. 오늘 최고위 입장 표명에 촉각이 선다. 우리 김무성 씨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갈라진 최고위. 그다음 군 비리 감시해야 할 기무사 100여 명 성추행, 갑질 등 비위. 그래서 이 기무사에 57명 간첩이 들어가서 기무사를 개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은 안 그렇겠습니까? 213명, 경찰청에 55명 간첩이 들어가서 그 보안계와 정보계를 휘젓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땅굴을 신고하면 피식피식 웃어요. 일선의 경찰들이. 이거 신고해봤자 올라가지도 않아. 왜? 간첩들이 들어앉아서 다 하고 있으니. 두 번째 갔더니 막 숨기려고 뭐이라고 하더래요. 그럼요. 그래서 이 기무사가 종북의 조현천 중장, 이놈이 어떤 말을 합니까? 땅굴이 있다라고 하는 자 종북 간첩보다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441명 이 장군들을 감시하는 놈이 이 종북의 조현천입니다. 이놈은 대한민국의 육군 중장이 아닙니다. 이놈은 김장수와 김관진과 한민구의 사병이 돼서 북을 위해서 일하는 조현천입니다. 이놈을 당장 긴급 체포해서 수사를 하면은 이놈이 왜 이 짓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육군 중장을 이놈 저놈 해서 미안하지만 이놈보다 더한 말을 하고 싶은 놈이 이 조현천이라는 놈입니다. 왜냐하면 요 전임자가 2명이 있었는데 장경욱 소장과 이재수 중장입니다. 기무사령관. 이 사람들이 1년 하다가 다 잘려나갔어요. 왜? 김관진과 한민구와 김장수의 협조를 안 한 것 같아요. 땅굴을 덮는 일에 협조를 안 하고 그다음에 간첩 종북같이 생긴 놈들을 진급하는 명단에서 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렇지. 그러니까 장경욱, 이재수 중장을 중도 탈락한 실질적 이유를 대통령께서 밝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재수 중장은 박근혜 대통령님께 누님 했던 사람인데 박지만이하고 동기로서 그러면 불러다가 야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느냐. 김장수, 김관진이 한민구 저놈들이 남재준이하고 하는 일이 뭐냐. 한송주 장군은 저놈들이 종북과 간첩이라고 하는데 네가 보기에는 어떻느냐. 그래서 이재수 중장을 불러서 대통령님 확인해 보세요. 왜 기무사가 이렇게 개판이 됐는지 이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기무사 속에 들어가서 간첩질 해갖고 오는 덤비는 놈들을 이 사람들은 알 테니까.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군 비리 감시해야 할 기무사 100여 명 성추행, 갑질 등 비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무사를 해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저 국정원을 해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님께서 친히 혁명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고 있잖아. 아니 대통령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51.6%가 당신을 지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알아차리셔야죠. 그리고 장경욱 소장과 이재수 중장을 불러다가 이제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다른 뭘로 잘랐을 겁니다. 무슨 허울로. 그거 말고 본질적 이유, 실질적 이유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동아일보의 일면에 기무사가 이렇게 개판이 된 것은 조현천이라고 하는 이 종북 간첩이 뭐라고 합니까? 땅굴에 대비하는 자 종북 간첩보다 위험하다 하면서 땅굴이 쫙쫙 갈라지고 있는데 3군 사령부 앞에도 갈라진 것을 저희가 유튜브로 날랐잖아요. 근데 3군 사령관이 이걸 가지고 할래도 조현천이라는 놈이 땅굴이 있다라고 하면 종북 간첩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가 아하 조현천 중장 기무사령관이라는 놈이구나. 아 이병호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놈이구나. 이거 이제는 깨달으셔야죠. 김무성 벽과 대화하는 느낌이다. 이한구 씨한테. 이한구 대표가 사고만 치고 있다. 이러고 이제 공천하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전원 이름으로 제의 요구. 심사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제 이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청일각 김 대표와 같이 갈 수 없는 지경이다. 김 대표가 뭘 했죠? 40명의 이 살생부 명단을 이제 하고 그거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2014년 8월 22일 날 석촌동 지하 땅굴에서 그
휘하에 국방위원들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여당이 땅굴을 덮어주는 북계군의 남침 땅굴을 덮어주는 반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양반하고 법정에 가서 얼마든지 다툼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 박지원이와 박원순과 김관진과 합작품을 만들었다. 수사 요구한다. 대통령님 수사시키십시오. 검찰총장을 시켜서 수사를 시키고 지하차도 밑에 모래 3분의 2 이상이 지하로 증발됐어요. 자, 이것도 금방 파보면은 바로 알아요. 한 서너 시간이면 파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통령님 이거 해갖고 석촌 땅굴 찾아내고 그다음에 땅굴에 대비하라 통수명령 내려주셔요. 잘 됐어요. 더민주 친김종인 그룹 끔틀 구원 투수가 붙박이 되나. 그래서 김종인 씨는 대권에 욕심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문재인하고 짜고서 이게 에스컬레이션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문재인한테 안철수와 문재인의 아름다운 이 경선 있잖아요. 아름다운 단일화. 이게 아름다운 것이 깨졌죠. 2012년도에. 근데 이제 2017년도에 이 김종인이 하고 문재인이 하고 아름다운 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것이 북한 노동당의 지령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문 정청래 치켜 세우고 이해찬은 침묵하고 있다. 자,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 F-35A 도입 비용 5,700억 원 줄어들다. 3년 뒤 대당 생산비 180억 하락 예상. 총 40대 들여올 한국군의 시소식. 그래서 생산비가 줄어들어서 이제 전체 5,700억 원이 줄어들 것 같다는 시소식입니다. 또 이것도 F-35 못 가게 종북 간첩단 언론들이 얼마나 막아댔어요. 예? 그리고 이거 김장수하고 김관진이 안보실장하고 국방장관 할 때 어떻게 했어요? F-35 아니고 보잉에서 만들어 놓은 지금 우리 쓰고 있는 F-15 사일런 이글이라고 하는 가짜로 사일런 이글 앞에 붙여갖고 이걸로 보잉에 돈 바꿔서 김관진과 김장수와 김관진이가 이거 했던 놈들이 이거 못 들어오게 했던 놈들이 바로 간첩 김장수와 간첩 김관진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마지막 단계에 틀어버린 분이 우리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때 제가 동아일보에다 기고문을 썼죠. 당신이 이거 스텔스 지금은 제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로 간다. 이제 일본도 스텔스를 갖고 중국도 스텔스를 갔는데 우리나라가 스텔스 아닌 F-15 사일런 이글을 가지고 스텔스라고 우기면서 전장에 내놓으면 가는 족족 깨진다. 그러면 이걸 차세대 전투기라고 내놓겠느냐? 정신 바짝 차리시오. 이때 공군 참모총장을 하셨던 분이 15분인가가 또 연명을 해갖고 상신을 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장수 간첩과 김관진 간첩이 이 스텔스로 안 가고 F-15 사일런 이글 가짜 이 스텔스기로 가고자 했던 것을 틀어막은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셔요. 잘하셨어요. 주한 미군 사령관의 브룩스라고 하는 흑인 계통이신 것 같아요. 빈센트 브룩스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신임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올 때는 땅굴 대비를 좀 해갖고 오시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사설입니다. 새누리 공천 내전 김무성은 보여주기 리더십밖에 없나. 2014년 김무성은 8월 22일 석촌동 지하 땅굴 덮기 작전에 가담한 자다. 박지원, 박원순, 김관진 이 간첩들 종북들과 함께 땅굴을 덮었던 자다라고 하는 것을 수사를 하시라. 이걸 이제 제기하고 북 노예 노동 금지한 미 행정명령 중국 겨냥하는가. 그래서 이제 노예 노동도 이제 미국이 앞장서서 막고 있고 우리도 막아야 된다.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무대 끌어내리기 친박 맹공. 이게 무대가 유승민과 함께 박근혜에 대항한 자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권 여당을 박근혜 반대편에 서게끔 끌고 갔던 사건이 바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했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배신의 정치라고 했던 겁니다. 왜? 집권 여당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당이 이제 대통령을 비난하고 공개 비난하고 반대편에 섰어. 더민주하고.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제 언론에 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들이 이제는 결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3일 날 8월 13일이죠. 2014년 8월 13일 날 전 세계에 공개됐던 석촌동 지하 땅굴을 이제는 밝혀내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판 것이 보이는데 대통령께 건의드립니다. 함께 갈 수 없다. 공천 회방 김비토 태세. 새누리 친박의 심상치 않은 김무성 파상 공세 배경과 파장. 공천장 직인 거부 대표적 사태. 초읽기 몰린 김무성 선택은. 결정 번복 어려운데 모든 걸 걸고 거부하라. 비박계도 등 돌리며 압박. 극단적 대응은 부담 너무 크다. 그래서 반박 회견에 청도 격앙 뒤통수 맞았다 불쾌감을 표출했다. 총선 김 대표 중심 체제로 제대로 치를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 이거 맞죠? 그다음에 윤상현 막말 사과 안 받고 친박 공격 카드 이용해 분노. 야당 출신 경제통을 김종인 대항마로 여 선대위원장의 강봉근 모시기가 진행되고 있다. 칼 안 대고 지켜보는 공관이 결국 유심에 달렸다. 그래서 네가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죠. 유승민 의원에게 네가 스스로 나가라. 박여 지지율은 떨어지고 야는 올라가고 유승민 지지도는 상승하고 이게 이제 1570명 간첩들이 들어앉은 언론 남노당이 선전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곧 극복할 겁니다. 빛고을이 광주죠. 표심에 야 운명 달렸다.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더 민주가 잘하느냐 안철수가 잘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공천 막바지에 더민주 인물난. 그래서 더민주에 김종인이가 인물난으로 허덕이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 당으로 또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다. 이제 자 사설입니다. 여당 지도부의 난전. 총선 뒤 국정 운영까지 우려된다. 이 정부 여당 공격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사설에 정부 여당 공격하는 것을 반드시 싫습니다. 이건 뭐냐? 북한 노동당에 의해서 언론 남노당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어떤 룰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여당 공격. 정상적인 과정을 가지고 총선 뒤 국정 운영까지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야지 남은 2년 동안 집권이 가능하지. 그러면 레임덕, 그 김무성, 반대하는 김무성과 유승민 편에 있는 자들을 다 채워주면은 이제 더 민주가 이게 반대질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당도 반대질 할 거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지.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자가 애를 낳았다. 그래도 되느냐? 이렇게 쓰고 있는 사설이야. 이게. 예? 이게 국민들은 모르지.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이러고 있지. 요 놈들이 아주. 그래서 정상적인 과정이다. 현 권력 대 미래 권력 무대 김무성이 하고 이거 하는데 이 지금은 2년이라고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으로 보강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지당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